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에 이제 뜸들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언제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까요? 글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일정을 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장 바로 가가지고 뭐 잡아 끌어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아직은 생각할 것이고, 우리 이제 촛불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어떤 의지를 표명하느냐를 또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과거처럼 뭐 수사를 차일피일 뭐 계속 미룬다거나 해야 될 걸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예. 뭐 대선 이후에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사건의 그 정치적인 성격을 부각시켜가지고 뒤쪽으로 넘기는 그 일을 자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도 2달이 남았는데 예.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이제 다 처벌하고 해산시켜야죠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피의자 박근혜 씨와 예. 공범관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구속 그럼요. 재판 예. 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마냥 구속시켜 놓을 수도 없고 1심 재판 때까지 네. 4개월 구속 기간인가요? 1심은 6개월입니다. 1심 6개월 구속 기간. 그러니까 이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미리 구속된 분들은 지금 한 3, 4개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거는 1심 기간이 6개월로 돼 있고요. 예.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빨리 하라 그래서 4개월입니다. 4개월. 예. 어허.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기소돼 있었던 뭐 최순실, 차은택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 6개월이고. 예, 그거는 6개월 적용받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특검이 기소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특검 해산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저거 그냥 있어요? 누구요? 피해자 박근혜 씨. 박근혜 씨? 예. 아유,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그 뭐 나오면 바로 잡혀갈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그 안에 변기도 다시 떼내서 갖고 가야 되고, 그 스위치에 붙어 있는 거 새로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증거인멸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적으로 한 핑계는 그 삼성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을 수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요. 겨울에 거기가 춥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거는 핑계가 아닌 것 같고, 저기 뭐 여관 가면 되죠. 무슨 삼성동을 꼭 가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핑계를 지금 계속 갖다 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 있는 게 지금 법적으로 보장받을 신분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그럼요. 게.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집에 가기 불안해. 그럼 제가 청와대 관저가서 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네. 최 변호사 오늘 집이 뭐니 용인하냐? 뭐니까 예. 청와대 관저가서 자고 있어. 끝나고 같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나래 씨. 네. 집이 좀 좁잖아. 네. 오늘 청와대 관저가서 자게. 내가 좋아요. 가서 전화해줄게. 네. 박근혜 씨 오늘 나오세요. 이거 다른 사람 가서 자야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코미디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거기 가서 들어놓아서 지금 자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불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이제 확실히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법에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는데, 퇴거 불응죄. 예,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데, 예. 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퇴거불응죄가 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죄를 하나 더 늘리고 싶으면 계속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가 봐요. 예. 자, 피해자 박근혜 가장 핵심적으로 특별수사본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예. 내용이 뭐죠? 일단은 그 뇌물 부분을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검이 지금 검찰로 그냥 이첩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뇌물 관련 사건입니다. 그거는 검찰은 과거에 이제 광요죄로 기소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그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특검법의 제한에 의해서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예.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의 이게 공동 재산이냐 아니냐, 공동지갑 그게 핵심 아니에요. 예, 그런 예. 것들도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예. 오늘 헌재에서 판결하면서 네, 이게 형법적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헌재에서 최순실 박근혜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풀어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둘이 같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예. 또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썼죠. 예. 헌법재판소가. 네. 그러면 이제는 뇌물죄.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렇잖아요. 지금 현재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에게 강요해서 돈을 뺐었다. 네, 네. 해서 먼저 특별수사본부는 강요죄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특검에서 다시 뇌물죄로 추가 기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둘 중에 어느 죄를 적용하나요? 둘 다 적용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는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예.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와 관련돼서는 삼성 부분만 지금 기소가 된 거고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CJ 예를 들면 이재현 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무슨 그렇죠. 약속을 하고 해준 게 있지 않느냐. 면세점 관련해서 롯데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그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되고 돈을 받은 거라서 그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물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최순실 씨가 옷을 사준 거. 예. 이것도 지금 누구 돈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이나 이 친구들은 무슨 뭐 노란 봉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이제 지어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말을 그렇게 거의 얘기를 억지로 했는데. 맞추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의상실 사람들은 최순실 씨가 늘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 옷을 입으면서 민간인한테 옷을 그냥 공짜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자기 직무를 수행했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딱 떨어지는 뇌물죄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검찰이 확인을 해나가다 보면 기존의 광요죄 부분에 있어서도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결국 뇌물죄로 다 합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네. 검찰이 특검이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통령 대면 수사를 하고 네. 녹음까지 하고 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상당히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럼 오늘 헌재에서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당신이 뭔데 수사를 안 받냐. 예, 예. 조사를 거부하고 예. 압수수색을 막고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를 했으면 저 무기징역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공동지갑, 경제공동체 이런 것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네.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 압수수색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이 사람이 압수수색 같은 것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고 본인이 약속해놓고 다 거부했기 때문에 향후로도 헌법 수호를 위한 책무를 다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만 그냥 판단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씨한테 남은 거는 본인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요. 기존의 특검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절차를 검찰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특검이 기소해가지고 변론 그 기소한 사건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기소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용 씨 특히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소장에다가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이재용과 박근혜가 나눈 대화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예. 이게 대가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는데 예. 박근혜를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사실을 특정해가지고 공소장에다 담을 수 있느냐. 아하.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박근혜를 빨리 조사해서 예. 이재용하고 실제로 이 얘기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거를 이재용의 변호인 측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일단 일종의 이제 작전 중에 물귀신 작전이죠 그게.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죽을 꾀가 된 거죠 결국은. 꾀를 그러니까 써도 죽을 꾀만 쓴다.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거부하느라고 냈던 꾀는 헌재에서 이건 반드시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됐고 사유가 됐고, 예.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이제 뇌물죄는 대항범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준 그렇죠. 사람과 준 받은 사람과 사람. 공유한 사람과 수뢰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은 계속 당신이 나를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가지 않았냐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강요죄.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거기를 협박한 건지 아닌지, 응? 그 다음에 뭐라고 둘이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딜레마에 빠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 그러니까요. 아주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예. 네. 태평양 법인이죠. 예, 예.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제 대통령 빨리 구속 수사하라고. 이재용 수사하라고. 변호인단의 제1 전략은 그겁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이재용이 도저히 돈을 안 주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예. 네. 이것이 이재용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럼 앞으로 자기는 볼만할 빠져나오고 겁니다. 예, 예. 빠져나오고 예, 예. 대통령은 강요죄로 감옥을 가든 말든 예, 예. 이제는 각자 도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예. 대통령 수사도 안 하고 예. 대통령 집 압수수색도 안 하고 예. 이 전략을 썼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재밌어질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씨도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소가 되기 전부터도 이재용 재판에서는 박근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재용의 공소 사실에 있는 박근혜와의 대화를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럼요, 준비 그럼요. 준비기일에서.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와의 대질이 필요하다라고 아하. 해서 증인으로 시청할 겁니다, 아마.